아, 이거 지금 난립니다. 명품백 열었더니 점점점. 자, 명품 가방을 어떤 여성이 그 백화점 명품샵에 가가지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 당연히 새 가방 이려니 하고 샀죠. 백화점 명품샵에 가서 샀는데. 자, 그런데 그 가방 안에 뭔가 그냥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가방 안에 성인용 마스크랑 어린이용 마스크 그리고 손때가 묻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방 누가 쓰다가 환불한 것 같은데요. 이 고객은 커뮤니티에서 올린 글에서 땡땡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구매하고 오늘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시장에서 가방 사들고 온 기분이에요. 요즘엔 300만 원 넘는 가방도 이런 취급을 받나 봐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이 가방이 지금 310 얼마라고 하는데 7만 원. 317만. 와, 승희 의원님. 사모님한테 300만 원짜리 가방 선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못 했다 아니에요? 못 했다. 아,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세상에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데 그 안에 무슨 지금 사진 나오잖아요. 저런 게 들어가 있었다? 만약에 아이. 제가 정말 생전 처음으로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모으고 또 모아서 선물을 했는데 예. 그 선물 안에 있는 가방에 저런 게 들어있었다. 저 거의 폭발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얼른- 막 이렇게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이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 이 가방을 샀는 분도 당연히 화가 났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마스크와 수첩을 보낸 뒤 외출 한번 하고 이 다른 사람이 반품한 가방인 듯한데, 이 마음도 저는 소비자가 굉장히 마음이 착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반품했는 걸 혹시 그 직원이 확인하지 않고 패킹해서 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가정을 세웠는 것 같아요. 저같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 직원이 사용하고 그 가방을 다시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 회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반품했는 걸 가지고 왜 확인하지 않고 나에게 팔았느냐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좀 이렇게 사과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그런데 보통 저런 명품 매장에서 저도 뭐 저런 가방을 사본 기억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 매장 직원들이 진짜 장갑을 끼고 정말 막 무슨 막 보물 다루듯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거기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대기 줄도 뭐 처음에 1시간, 2시간 돼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상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승 의원님이 사서 형수님한테 이거 선물 드렸으면 이상한 데서 사왔다고 혼났을 거야. 뭐 이런 게 나왔으면 일차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 굉장히 고가의 명품이란 말이죠. 그럼 일단은 이런 일이 생기면 직원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어떻게든 시정하고 정리를 해줬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더 황당합니다. 예. 아까 그렇게 해서 저 이번에 환불 교환하러 갈 때는 줄 안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줄 서야 되는 걸 줄 안 그렇죠. 서게 해주세요 정도만 보내고 화를 꾹꾹 눌러 담았는데 직원한테 답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답이 없었고, 그럼 제보자 남편분께서 이제 다른 명품 매장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가방 퀵으로 보내세요. 퀵으로 보내시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가방 안에 왜 저런 게 들어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죄송하다가 1번이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것 없이 퀵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명품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셉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럼 백 변호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냐 없냐 딱 뭘요? 형수님한테 저런 걸 선물. 제가 좀 거의 거지가 되듯이 해서 한번 선물을 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시구나. 전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지금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런 거 우리나라 정서상 저런 상황 보면 손이 발휘되도록 일단 사과를 하고 빌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정서상. 지금 저 소비자께서도 정확하게 크게 원하신 거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내가 가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 물건을 새 물건으로 바꿔올 수 있는 정도의 요청을 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 감정이 상했다, 뭐 그게 대해서 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큰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심전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과하고 우리가 정말 체크하지 못했다, 지금 저희들이 정말 좀 부족하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좀 오셔가지고 만약에 그 물건을 보여준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품을 확인하고 정상 제품, 제대로 된 제품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이 서로 간에 오가야 되는데, 제일 화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흔히 말하는 하멍차사, 답변 없을 때 그때 가장 화나는 건데, 고가의 물건을 파는 브랜드, 그만큼 소비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이 샵에서는 이 해당 브랜드 뭐라고 변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변명한 것보다도 이제 그 피해자라고 볼게요. 그분이 이제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휴가를 내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아이고. 그 점장하고 판매자를 만나기 원했는데 그 판매자를 만나게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피해 볼까 봐 그쪽에서. 그래서 매니저하고 백화점 관계자가 있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보다는 소정의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를 해라. 아하. 그리고 반품이나 교환받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안내할 것.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백화점에서는 요거를 좀 들어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남들이 명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신력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든 간에 물건을 잘못 파는 거죠. 이게 지금 반품이나 아까 교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에 물건이 들어있을 정도면은 이거 나쁘게 말하면 중고품 아닙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일단 들죠. 팔았으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식 사과를 하고 사과를 올려야 되는데 아마 이 업체나 브랜드청에서는 그런 그 공신력 때문에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분이 이제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아니 근데 저거 그 뭐가 됐든 반품된 걸 다시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들어왔을 때 그 열어보고 이거 확인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뭐 변심이 생겨서 소비자가 반품을 할 수도 있죠. 어. 근데 그러면 이걸 새 상품으로 다시 팔기 위해서 물론 하자가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사간 사람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내용물은 정확하게 체크를 다 하고 재판매를 해야죠. 근데 그래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팔아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결하는 책도 사실 명품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과정에서 저도 이게 이런 일이 제가 있었다면 제가 만약 이 기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난 목요일 이 사반 가족회의에서도 소개했던 그 뉴스인데 이게 패딩과 관련해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20만 원짜리란 2만 7천 원 정도의 염가 세일로 샀는데 택도 떼지 않았는데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숙박업소용 라이터랑 일회용 면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라이터 외부에 써있는 이 모텔의 상호명 찾아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승현님, 네네. 저는 이 패딩을 반품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택도 안 뗀 패딩을 입고 강원도 모텔에 가서 숙박을 하고 그걸 반품을 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짜. 제가 이건 정말 우리나라 일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외국 일 잠깐 하나 설명드리면 제가 외국에 스쳐 지나가듯이 잠시 있을 때 저와 같은 친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옷을 사고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반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옷을 사는 거예요. 뭐 A라는 브랜드 가서 옷을 사고 한 5일째 그걸 반품하고 또 물건 사고 또 5일째 반품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니 뭐 그쪽에 그 정책이 그런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라고 해가지고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미국 사람이요? 네, 미국에서 있을 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정말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말로 물건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반품하는 거 소비자 권리 맞죠. 그리고 그 가게에서는 그런 정당한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을 받아주는 게 맞는데 받아줄 때 과연 그 물건을 재판매할 때는 그 업체 측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넘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악의적으로 반품하는 소비자, 이게 블랙 컨슈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정책상 받아줄 수밖에 없는 업체였다면 업체에서는 그 물건을 새로운 소비자에게 팔 때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셔서 파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심지어 뭐 저 패딩 같은 경우야 뭐 19만 원짜리를 3만 원에 뭐 거의 80% 이상 디스카운트해서 산 거라니까 그래도 뭐 그렇다 100번 양보해서 뭐 넘어가더라도 310 몇만 원짜리 명품 가방 이거는 진짜 좀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3만 원에 판 저 패딩도 역시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저게 염가에 할인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소비자한테 다시 재판매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맞죠. 꼼꼼하게 검사하고 체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지금 계속 나오는 저 이 로고가 있는 저 명품백 예. 300만 원이 훌쩍 넘는 저런 명품백을 소비자가 정말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데 반품 받아서 그 안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까지 체크도 하지 않고 반품 받은 것을 그대로 재판매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품 브랜드
또 다른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반품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면 그 명품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